여기가 어디? 트럼새! 야호 야호 야호! 뽀득뽀득 기분 좋은 눈소리와 함께 공항으로 가는 길. 아 맞다 얘들아, 내가 너 해주려고 핫팩 가져왔는데. 설레는 기분도 잠시.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타려 했던 버스가 사실 주말에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결국 택시를 불렀습니다. 설상가상 버스 정류장에서 짐을 아예 두고 왔다는 걸 알게 된 친구. 택시 기사님의 배려로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더니 이번엔 너무 일찍 도착해서 공항 버스를 기다릴 곳이 없더라고요. 대환장수네 진짜. 이 여행 잘할 수 있겠죠? 진짜 짐 한 무대기. 피크닉 중독자. 보지 마세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비행기를 총 2번 탈 예정입니다. 비행기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친구랑 붙어 올 수 있었어요. 1시간 비행 후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 도착했어요. 바로 옆 나라라 그런지 스웨덴 공항이랑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스웨덴 공항보다는 훨씬 컸어요. 크리스마스 무드가 가득한 인테리어였습니다. 밤새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공항을 잔뜩 구경했어요. 그리곤 다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트롬새로 갑니다. 드디어 트롬새 도착! 도착하자마자 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설렘을 가득 안고 공항 밖으로 나가봅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도착하자마자 예쁘다고 생각한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트롬새는 스웨덴보다 훨씬 더 북유럽처럼 느껴졌어요.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티켓 발권기가 함께 있었는데요. 기념품으로 지르 티켓을 받아도 되지만 어플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버스를 타고 처음 제대로 본 트롬새는 정말 너무 예뻤어요. 건물 사이로 보이는 바다와 설산, 마을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저에게는 북유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 자체였어요. 트롬새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대한 항구와 다리가 그 섬들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은 섬들을 잇는 다리를 건너 반대편 섬에 위치한 숙소로 가고 있어요. 다리에는 인도도 있어서 다음번엔 걸어가 보려고요. 버스에서 내려 숙소로 걸어가는 길. 아름다운 풍경에 자꾸 발걸음이 멈춥니다. 카메라를 들고 찍기만 하면 바로 북유럽 감성이 완성. 친구 덕분에 저도 여기서 한 장 건졌어요. 아 눈이 온 거야? 항상 이렇지 않고? 저희가 오기 전에 폭설이 왔다고 하네요. 저희가 트롬새에서 2박 3일간 묵을 숙소입니다. 완전 마음에 들어요. 숙소 올라오는 길이 눈이랑 경사로 험해서 얼굴에서 지친 게 보이네요. 아 우리 다음에 여기서 놀자. 야 눈 많이 오는 곳은 노르웨이에 살면 이런 눈 치우는 기계는 필수품인 걸까요? 여기선 숙소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묵을 숙소를 소개해볼게요. 친구 2명이 쓸 방입니다. 반대편 방에서는 저랑 친구가 잘 거예요. 완전 취향 저격 당한 북유럽 감성 주방도 있습니다. 넓은 식사 공간과 영화 보기 딱 좋은 TV와 소파, 느낌 좋은 화장실까지 완벽해요. 룸투어 끝! 장보러 걸어가는 길도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죠? 마치 제가 동화 속 마을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에 도착했어요. 이 브랜드가 다른 마트 브랜드보다 싸다고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스웨덴이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노르웨이에 왔다면 연어는 먹어줘야겠죠? 노르웨이는 물가가 높아서 연어가 오히려 비싸다고 들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트롬새는 외식 물가가 말도 안 되게 비싸서 최대한 요리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유행했던 스웨디시 젤리, 옆 나라라 그런지 한가득 있더라고요. 해리포터 어드벤트 캘린더도 발견했어요. 퀄리티도 꽤 좋은 게 유럽은 정말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것 같아요. 소소하게 스웨덴과 닮은 부분이 많아 안정감이 느껴지던 노르웨이. 장을 보고 숙소에 와서는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쿠피야 허생. 내가 할까? 교대해요 저희 저녁은 휘리릭 만들 수 있는 파스타. 바질 파스타와 토마토 파스타로 나눠 요리했어요. 짜잔! 간단하게 했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점심 든든히 먹고 시내로 출발!
아까 낮에 본 다리를 걸어가 보기로 했어요. 다리 너머로 보이는 빼곡한 빛들이 마치 프라하 까를교의 야경 같았어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트롬스에 온 이유인 오로라 투어를 하러 갑니다. 트롬스는 지구상 최북단 도시로 북극권에 속해 있어 비교적 오로라 관측이 쉬운 곳이에요. 집결 장소에서 잠시 기다리자 오늘 저희의 투어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오로라가 보일 만한 곳을 돌아다니며 오로라를 관측하는 오로라 헌팅을 예약했어요. 7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약 20만원에 예약했고 독일어와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오로라 헌팅 출발! 2 months or 3 months ago 3 months ago in Sweden. in Sweden. Yeah. And it's because we are far north, but not too far north. And that makes a big difference. 본격적인 투어 전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편의점에 들러줍니다. 가이드 아저씨가 노르웨이의 고래고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Very good for omega-3, very healthy, very good for your skin. 한참을 달려 관측 장소에 도착하니 방한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와 반짝반짝하네 이거 비춰서. 마치 어린 시절 내복 위에 옷을 껴입은 듯 너무 불편하지만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말 필수템입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이렇게 즉석 수선도 해주세요. 이제 눈길을 따라 어딘가를 조심조심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갈 때 진짜 미끄러웠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자체가 워낙 미끄러워서 꼭 겨울장을 신고 오세요. 내려오니 밤바다가 있었습니다. 가이드 아저씨가 생각하기엔 오늘 여기가 오로라 관측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데려오셨다고 해요. 오로라를 기다리는 7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은 소소하게 캠프파이어. 10명 정도 되는 동행들이 전부 부모님 또래라 저희를 되게 귀엽게 봐주셨어요. 대답만 해도 기분 좋게 웃으셔서 덩달아 포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예뻐. 지렸다. 저기 보이는 초록색이 바로 오로라예요. 오로라가 사진에는 나와도 비디오에 담긴 어려운데 찍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수많은 별들과 오로라를 직접 본 건 지금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오로라를 구경하다 허기가 질 때쯤 수프를 나눠주셨어요. 너무 좋다. 직접 만드신 베이크드 빈맛 수프였습니다. 수프와 함께 먹을 빵도 나눠주셨어요. 정말 제대로지 않나요? 놀랐어. 꽁꽁한 발을 녹이며 갖는 수다 시간. 전생의 An der 기억은 Tanke 못 mitten in 가서. Schweden 그러면 내가 nirgendwo 다시 einen 생각해도 schwedischen Biker getroffen. 메리트가 없잖아. 한쪽에선 가이드분이 오로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고 계셨어요. 저희 단체 사진과 개인 사진도 친절하게 찍어주셨답니다. 결과물은 이런 느낌. 제 소소한 로망이 눈 위에 누워보기도 하고 나면 가이드분께서 다시 모닥불로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홈메이드 쿠키와 노르웨이 전통차를 받았어요. 따뜻상큼한 라즈베리 티와 쿠키가 정말 최고! 2개 챙길 걸 후회했다니까요. 그리곤 갑자기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별천지. 야너 모로코 안 가도 되겠다 야. 그래? 영상에서도 별이 보인다는 건 별이 진짜 많다는 거거든요. 빼곡한 별이 보이시죠? 두 번째 장소는 산 정상 같은 곳이었는데 여기도 오로라가 선명히 보였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그새 정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투어가 끝나고 한 분 한 분 헤어질 땐 약간 슬프기까지 하더라고요. 가자 가자. 그런 서비스 너무 감동적인데? 집에 들어왔어. 따뜻해. 피자의 형태가 실합니까? 나 후레 시켜서 그냥 조금 그렇고 다행이다. 요 놈은 프랑스 피자네. 원래 심피에서는 바삭한 맛 먹는 돌 피자 아니고? 락 피자 아니고? 아. 락데트 아니고? 피자 먹고 나오니 너무 아름다운 뷰. 참지 못하고 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도착해서 처음 만난 아침의 노르웨이도 너무 예뻤어요. 어두워서 이게 아침이 맞나 하시겠지만요. 저희 숙소의 최대 단점은 험상궂은 경사예요. 여기서 엄청 미끄러질 뻔했어요. 노르웨이에선 허리까지 온 눈을 치우는 게 일상적인 모습이겠죠? 잠시 비현실적인 트롬세 풍경 감상 타임 가질게요.
숙소 바로 앞에는 북극 대성당이 있었는데요. 북극의 빙하를 모티브로 하여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해가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겨울의 트롬새는 약 2달간 해가 지평선 위로 뜨지 않는 극야 상태예요. 해처럼 보이는 것은 일출 전 여명과 같은 현상입니다. 정신없이 풍경을 구경하다 보니 버스가 왔습니다. 오늘 일정은 사우나와 전망대, 지금은 사우나에 가요. 사우나 후기가 좋아 기대돼요. 사우나 가는 길에 다른 나라에선 못 보던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가로등 같기도 하고 신호등 같기도 하고 이건 뭘까요? 추측하기로는 눈길 안전을 위한 표시등 같긴 한데 사우나에 간다고 신난 친구,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 눈밭을 걸어 올라가면 오늘의 목적지인 사우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규모가 꽤 커 보이는 사우나 건물. 내부도 그동안 방문한 시설 중에 제일 컸어요. 매점과 휴게 공간, 그리고 엄청 높은 클라이밍 월까지 있었습니다. 매점은 약간 불량식품 느낌. 여기가 학생 할인이 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키오스크에서는 학생 할인 적용이 안 돼서 매점에 가서 직접 결제했어요. 국제학생증으로 할인받을 수 있고 가격은 약 2만원. 입장할 때는 매점에서 받은 락커키를 인식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우선 신발을 벗어 보관을 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면 되는데 미리 갈아입고 가도 됩니다. 락커는 꽤 넓어요. 핸드폰 반입이 불가해 사진으로 설명할게요. 내부에는 5m 깊이의 수영장과 다이빙 시설이 있었고요. 워터 슬라이드도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놀기 충분했어요. 이 사우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저 유리문. 유리문 밖에서 설산과 스키장을 바라보며 야외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우나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가 많고 설산뷰 덕분에 인생 사우나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찾아온 어둠. 뽀송 따끈한 상태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너무 상쾌했어요. 저녁에 영화를 볼 계획이라 마트에 가려고요. 노르웨이산 맥주가 궁금해 하나 구매해봅니다. 국민 맥주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에게 숙소 이정표 같았던 북극 대성당. 불 켜진 모습도 참 예쁩니다. 사우나가 끝나고 스웨덴에서 챙겨온 라면을 먹었어요. 폴란드 때부터 이어진 저희의 루틴입니다. 늦은 점심을 먹은 후에 숙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트롬새 전망대에 갑니다. 정말 숙소 위로 그냥 쭉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동네를 산책하는 기분으로 여유롭게 걷다 보면 전망대 도착. 아니 이걸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에? 아니 먹겠지. 용기가 부족한 저희들은 케이블카를 타요. 키오스크에서 표를 구매하면 되는데 학생 할인은 없고 가격이 올라서 왕복 6만원에 결제했습니다. 이 티켓의 QR코드를 입구 기기에 스캔하면 입장 완료. 근데 케이블카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대기를 좀 했어요. Pero viendo lo de la sopa de rana, 얼굴 펴야 되네. aquí así hace. 웃자. 케이블카는 30분에 한 번씩 운행합니다. 진짜 엄청 사는데. 웃어 유나. 케이블카 출발! 티켓값이 비싸서 최신 케이블카를 기대했는데 유리창은 더럽고 사람은 많아 좁고 여러모로 아쉬웠어요. 2만원 어디로 날라갔지? 예쁘긴 되게 예쁘다. 하면 안 되지. 이것 뭐예요? 근데 전망대가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바로 밑이 낭떠러진데 줄 한 줄로만 막아놓은 거에 너무 놀랐어요. 뭐? 올라가봐요, 올라가봐요.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렵게 도착한 평지. 아름다운 야경을 두 눈으로 열심히 담아봅니다. 잠시 카페에 왔습니다. 진짜 애지? 아니 음료는? 가격 레전드. 내부는 넓은 편이고 사람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추위를 피하거나 야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35컷. 1시간 정도 야경을 감상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숙소 앞에서 잠시 사진도 찍고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삶은 감자와 연어를 버터에 익혀주고 곁들일 채소도 오븐에 구워줬습니다. 짜잔! 연어 스테이크 정식 완성! 시금치랑 치즈도 추가해줬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식사가 인당 6,000원이면 괜찮지 않나요? 영화를 보기로 해놓고 너무 졸려서 기절했어요. 오늘은 트롬새 마지막 날입니다. 푹 자서 컨디션은 좋았어요. 다리를 건너 시내로 가는 길, 너무 아름다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날의 일정은 시내 구경. 첫 번째로 가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바, 라켓텐 바입니다. 술록 핫도그와 핫초코 등을 파는 너무 귀여운 바예요. 가격이 생각만큼 비싸진 않았어요. 보기만 해도 귀여운 북유럽 감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롬새 관광 안내소에 갔어요. 여기서 약 2만원에 북극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롬새는 북극권에 속한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적고 싶은 이름을 내면 이렇게 직원분이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 북극 다녀감. 유럽은 페트병이나 캔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안 버리고 모아왔어요. 이런 시스템을 스웨덴에서는 판트라고 부릅니다. 마트에 가면 판트 기계가 있는데 여기에 반납하면 돼요. 다 넣으면 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쇼핑하자. 작은 수고로 약 1,8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판트한 돈으로는 초콜릿을 사 먹을 거예요. 결제할 때 영수증을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할 일, 마트에서 판트하기 끝! 네 번째로는 짐을 맡기러 터미널에 방문했는데요. 맞불사, 키오스크 고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했어요. 트롬새 시내에는 여기 말고 락커가 없어서 짐을 꼼짝없이 들고 다니게 되었어요. 속상해진 마음을 초콜릿으로 달래봅니다. 맛있었어요. 멍하니 초콜릿을 먹고 있을 때 누가 봐도 수상한 펭귄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홍보 알바 중이었습니다. 마음이 위로되는 예쁜 하늘. 마치 북유럽 미술작품 속 하늘처럼 흐릿하지만 몽환적이었습니다. 유럽 강아지들은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종류가 많아요. 저는 여행에서 기념품으로 배지를 수집하는데요. 트롬새에서는 술록이 그려진 배지를 샀어요. 트롬새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트롬새에서 유명한 또 한 가지, 바로 트롤입니다. 트롬새에는 트롤 기념 박물관도 있는 만큼 트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귀여운 모습은 아닙니다. 제 트롬새 여행을 요약한 듯한 기념품 발견. 근데 친구들이 별로라고 해서 포기했어요. 마지막 관광 코스로 트롬새 시립도서관 방문. 마치 빙하인 듯 건물이 독특합니다. 낮에 오면 파란 하늘을 통창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아름답다고 해요. 이곳은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실제 거주민들이 조용히 공부와 독서를 즐기는 곳입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찍고 싶었는데 겨울의 낮은 너무 짧아요. 지금 저희는 지구 최북단 버거킹에 왔습니다. 최북단이라 더 특별한 맛은 아니고요. 어떤 블로그에서 짱 맛있다는 크레페집을 발견했어요. 먹어보고 싶었지만 줄도 길고 비행시간이 다 돼서 패스했습니다. 반짝반짝 아름다운 트롬새를 보는 마지막 순간, 유독 떠나기 싫은 마음. 버스를 타고 다시 공항으로 갔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는 직항입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간 모든 친구들의 인생 여행지가 된 트롬새 일기 끝!